네,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둘씩 이제 속보로 좀 전해지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일단 영업이익은 15조 7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본다면 14.4% 감소된 그 수치고요. 지난 가이던스 8일날 발표됐던 그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52조 원, 영업이익이 7조 2천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상반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지금 구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기는 조금 힘든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7조 1,900억 원을 기록을 했네요. 7조 1,900억 원이면 거의 뭐 흡사한 지난번에 7조 2천억 원 예상을 했으니까 약간 좀 축소된 그 수준으로 발표된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매출액은 52조 3,532억 원으로 역시 가이던스와 좀 비슷하게 발표가 된 가운데 일단 상반기 전체적으로는 매출이 106조 원 전년 동기 대비로 3.9% 감소된 수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좀 부진한 실적이 나왔고요. 여전히 갤럭시 S 쪽에서의 그 판매 부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이 사업 부문별 실적이 발표가 될 텐데요. 잠시 후에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린 시장 레이싱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군들을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열린시장 레이싱 종목들 확인해 봤는데요. 최근에 종목들이 좀 많이 추천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특징은 어떻게 좀 나오는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합니다. 지금 85% 수준이고요. 코스닥은 15%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상으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죠. 지금 똑같이 오늘 보험, 서비스, 유통, IT, 소프트웨어 15%씩 각각 제시가 됐고요. 전체적으로도 오늘은 크게 이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은 별로 없습니다. 서비스 쪽에서는 지금 네이버가 추천이 됐고 또 게임빌드 이렇게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계속적으로 추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오늘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한규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LG U+입니다. 통신주를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주목하신 이유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LG U+를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종목 자체적으로도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시장의 매기가 이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른 데 따라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으로의 어떤 매기 순환 가능성 이런 것들도 일단 총체적으로 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주들 KT라든가 SK텔레콤 등 대장주들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후발주 쪽에서 이제 LG U+로도 매기가 이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장기소의 낙폭 과대했다는 부분들과 이제 그 통신주들을 볼 때 이제 가장 체크 포인트는 2분기 실적들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분기를 기점으로 3분기 이후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등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열어두고 이 종목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단말기 유통법 관련돼서 10월에 이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이런 우려감이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특히나 이 마케팅 비용은 계속적으로 좀 증가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단통법이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단통법이 시행이 되는데 그동안 이제 우리 통신 관련주들의 수익성에 있어서 고질적인 부분들이 이 이제 단말기와 관련된 자금 지원이었었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과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이들 통신 관련주 실적에 다소간 이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일단 단통법이 시행이 되면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상향선이 이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게 되면은 과도한 경쟁이 좀 줄어들면서 그러한 어떤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고
또 그러면서 어떤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더군다나 LG 플러스는 뭐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만 일단 전년 동기 비해서는 비슷한 정도의 어떤 실적이 예상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가가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여기다 말씀드렸듯이 단통법 시행으로 인해서 적어도 3분기 이후부터는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LG유플러스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SK텔레콤이라든가 KT 같은 종목군들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LG유플러스도 단통법 시행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좀 더 안정적이고 꾸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충분히 있을 것으로 일단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모습이 주가로 반영이 되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 바닥권에서 움직이다가 어제 5%가량 또 급등하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연속성 볼 수 있는지 기술적으로 가격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LG유플러스를 이제 보시는 시각은 일단 너무 이제 긴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장기 소의 낙폭과대주, 그다음에 통신 관련주의 후발주 맥락에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일단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LG유플러스는 일단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질 것으로 일단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그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 펼쳐질지 이런 것들도 변수가 되기 때문에 너무 중장기로 보는 전략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현재 그 외국인 투자가들이 관망하면서 기관들이 어제 160만 주의 대규모 매수가 들어왔죠. 최근에 종목군들이 많이 빠졌던 종목을 중심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측면을 감안한다면 현 상태에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오는데 반등이 그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걸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시초가에서 조금 밀릴 때 내지는 소폭 약보합 정도에서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증권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지수가 안정되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요 정도에 대한 저가 매수를 단행하시는 게 좋겠고요. 출렁출렁 거리면서 일단 단기적인 반등세가 나올 때 1차적으로는 뭐 1,500원에서 11,000원까지 단기적인 목표치를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보지 말고 1,500원에서 11,000원까지 그렇게 목표치를 제시를 드리고요. 현 위치에서 뭐 손절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밀집대 하단 정도 9,1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뭐 주가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9,100원 정도까지 손절가 정해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11,000원까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LG유플러스 살펴봤습니다. 10,000원 선에 좀 매물대 저항이 있는데 뚫고 올라간다면 11,000원까지 보자라는 의견이네요. 한교수 전문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부증권 강릉 지점으로 가보죠. 정명구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은 GS건설입니다. GS건설 투자 포인트부터 살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가 좀 박스권을 돌파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편입할 만한 GS건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먼저 살펴보면 해외 부분의 수익성 개선을 좀 들 수 있습니다. 7월 29일 실적 발표를 통해서 살펴보면 해외 부문은 지난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익 규모는 328억 원으로 규모 면에서는 뭐 좀 다소 작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전 5분기 동안 매출 손실이 1조 원이었다는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신다면 눈에 띄는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저가 이역 공사 프로젝트가 완공된 것이 아니라 다소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좀 저가 이역 해외 프로젝트의 공사 진행률을 살펴보면 1분기 말 기준으로 93.4%에 달하고 있어서 잔여 물량이 이제 원 도급액의 10%도 채 안 되는 만큼 추가 부실의 가능성이 좀 크게 낮아진 상황입니다. 해외 부분의 손실 반영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이어서 어닝 쇼크에 의한 하락을 좀 되돌리는 구간으로 판단하기에 좀 큰 무리는 없어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8월에는 재무와 이익의 변곡점이 될 파르나스 호텔의 매각이 예정돼 있습니다. 장부가액은 4,700억 원 정도 수준인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매각 가격은 6천억에서 8천억 정도 내외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매각이 진행된다면 현금 유입 및 매각 차익이 발생하게 되고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서 이자 비용을 축소시킬 수 있고요. 건설 PF에 대한 일부 손실 처리를 통해서 향후 이익 개선 작업에 좀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이미 시장에 좀 알려진 뉴스인 만큼 뭐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일은 없겠지만 기업의 실질적인 재무 구조 개선에 좀 큰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수주와 주택 공급 부분이 회복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GS건설은 상반기에 5조 9천억 원의 해외 수주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3년간 GS건설이 기록했던 연간 해외 수주 규모를 이미 상반기에 좀 넘어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상반기에
4,420세대의 주택을 공급했는데요. 이 경우는 지난 3년간 GS건설의 연평균 주택 공급 규모가 5,200세대 정도 수준이었음을 감안해 보신다면 상반기 주택 부분 공급 회복이 얼마나 좀 눈에 띄는 부분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S건설의 올해 해외 수주 타켓 목표가 10조 원이고 주택 공급 타켓 목표는 13,000세대 정도입니다. 작년 대규모 적자 이후에 좀 마진 개선 사이클이 진행 중인데 해외화 주택 사업의 좀 선행 지표라고 볼 수 있는 수주와 주택 공급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좀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분기 좀 턴어라운드를 시작하고 있고 수익성 개선과 리스크 완화가 진행 중인 GS건설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도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열흘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건설주들 랠리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봐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닐까요? 일단은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어닝 쇼크로 인해서 좀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이 일단은 가장 좀 주목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뭐 다른 부분보다도 이제 GS건설이 이제 기업의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다 이런 범위로 좀 파악을 하신다면 이게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과연 다 진행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한 111억 원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고 2분기는 한 7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한 어닝쇼크 일어나기 전이었던 시점을 살펴본다면 현재 시점은 좀 다만 주가가 회복하고 있는 과정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목표 주가는 45,0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뭐 다분히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보실 목표 주가이고요. 어닝 쇼크로 발생했던 갭 상단과 좀 일치하는 지점이면서 수익 목표가 정상화되는 2015년에 타켓퍼 한 10배 정도 수준, 그리고 PBR 기준으로 한 0.8배 정도 수준으로 좀 설정해봤습니다. 매수 가격은 39,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이제 장중 조정이 발생한다면 뭐 직전 고점이었던 한 38,000원 부근에서의 매수를 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36,000원을 좀 제시해드렸는데 직전 저점을 좀 이탈하는 정도 가격대까지 조정이 발생한다면 손절로 좀 재매수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가 45,000원인가요? 네, 목표 주가는 45,000원을 제시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GS건설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GS건설부터 보죠. 목표 주가 45,000원, 손절 가격 36,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 점검해봤던 한교수 전문가의 명예전당 관심주 LG U+였는데요. 목표 주가 11,000원, 손절 가격 9,1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각 사업 부문별로도 다 나왔습니다. 여전히 좀 부진한 그 실적이 나왔는데요. 스마트폰 부진했고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 현장의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나가 있는 정기종 기자 만나보죠. 정 기자. 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예, 삼성전자는 방금 전 올해 2분기 매출 52조 3,500억 원, 영업이익 7조 1,900억 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9%, 24.6%씩 하락했고 직전 분기인 1분기와 비교해서는 2.5%와 15.3%씩 떨어졌습니다. 어닝쇼크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서 발표한 잠정 실적과는 큰 차이가 없어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IM 부분은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5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여기에 중저가 폰의 실적 하락과 재고 감축을 위한 추가 마케팅 비용 발생 등의 악재가 더해지며 매출 28조 4,500억 원, 영업이익 4조 4,2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실적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DS 부문은 매출액 16조 7,800억 원, 영업이익 2조 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전을 담당하는 CE 부문은 매출액 13조 원, 영업이익 7,700억 원을 기록하며 선방했습니다. 이른 무더위로 인한 에어컨과 제습기 판매 성수기 돌입과 프리미엄 제품의 강세, 그리고 월드컵 특수로 인한 TV 판매 증가 등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 삼성전자에서 뉴스토마토 정기종입니다. 네.
삼성전자 부진한 실적이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갤럭시 쇼크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분기 영업이익은 이 가이던스보다 약간 좀 축소된 7조 1,900억 원을 기록했고요. 매출액은 52조 3,500억 원, 당기순이익을 6조 2,507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2분기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과 많이 괴리율이 있다는 측면에서 3분기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우려감이 벌써부터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3분기 실적 개선도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쪽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또 한 번의 충격을 받을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2.15%가량 마이너스권의 출발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네이버도 실적을 개장 전에 내놨는데요. 자, 이것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911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 38%가량 증가된 그 수준에서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매출액은 52조 3,5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로 8.89% 감소했고요. 당기순이익은 6조 2,00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로 봤을 때는 19% 감소된 그 수준에서 지금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2분기 호실적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해외 쪽에서의 매출이 많이 좀 늘어났고 라인의 매출도 많이 늘어났다는 점,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점 좀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제는 좀 반등권의 모습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오늘도 반등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 호가는 77만 원 정도 수준에서 0.13%가량 플러스권에서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개장 후의 움직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